오늘은 어떤 주제를 분석해 주셨죠? 오늘은 나이듦 그리고 고령화를 들고 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정동원 편에서 잠깐 얘기가 나온 걸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2030만 청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50대 청년 대한민국을 걷다 같은 책도 있고 60대 청년 바이크 타고 가는 모습 봤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아름답네요 같은 이제 리뷰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런 나이 든 당사자들도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청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군요. 맞아요. 그래서 시니어 커뮤니티의 글을 하나 봤는데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를 보면 50대는 청소년, 60대 청년, 70대 중년, 80대 장년, 90대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식이어서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구분과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명도 늘어나서 100세 이상을 산다 하면은 앞으로 60, 50년이 더 남았는데 그 모든 집단을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맞아. 사실상 길게 봤을 때는 60대는 상대적으로 청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노인을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체 커뮤니티에서 노인, 어르신, 시니어 같은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붙어를 봤을 때 노인은 좀 사회 문제 혹은 청년과 비교되는 세대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어르신은 돌봄 혹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조금 타자화되는 언어로 보였고요. 시니어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혹은 활동적인 커리어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또 이 세 키워드 모두 타자화된 시선이 녹아있지 않나? 대단히 이렇게 나를 말하는 언어 같지는 않은 느낌은 다 있네요. 그래서 오늘 볼 시니어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당사자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고요. 일단 나이 든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의 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마주하는 나와 다른 나이대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 나이 드는 나의 모습.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미래적인 이야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이 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였고요. 그러면 나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한국인 모두가 자기가 몇 살이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분석해봐도 한국인의 이런 가치관 이런 거 보면서 항상 나이가 나오는 거 봐서는 한국인들은 고등학생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대학생도 나 이제 벌써 반 50인데, 30 되면 나 이제 끝물이네. 역시 정확히 맞았어요. 13년생이 그러는 거 귀엽다 애기야. 11년생 할미는 지나간다. 11년생이라는 거죠? 11년생입니다. 근데 그 댓글에 10년생 할미도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 들다, 나이 먹다, 늙다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모아서 세대별로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껴를 봤을 때 2030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부, 주름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이 들었나? 관리해야 하나?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보였고요. 4050 쪽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의 건강, 나와 남편 혹은 뭐 나와 아내의 건강 같은, 또 60대 이상으로 보면 질병과 조금 관련이 된 건강 문제 혹은 은퇴 후에 내 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하지 같은 그런 면에서 나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씩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법적 기준은 만 65세 이상부터가 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로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70세 이상부터다. 스스로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맞아, 65세는 모습이. 너무 젊어요. 진짜? 네. 그러면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해? 중요하죠.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중년과 노년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중년은 40대의 비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50대 이상부터 중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네. 모습이 보였고요. 노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커뮤니티 대비 70대를 이야기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 네. 전체 커뮤니티에서는 노년에 대해서 90대를 이야기하는 퍼센트가 거의 5%? 가장 적거든요. 네. 근데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90대가 10% 가까이 있어요. 저한테는 사실 90대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멀죠. 하지만 뭔가 당사자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내가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나이 중 하나야 정도로 생각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에게 40대가 그렇듯.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막 노인분들 어디서 만났다,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 보면 1호선, 동묘 앞, 그런 지하철이라는 그 공간 말고는 크게 이야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밈으로 많이 돌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1호선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거나 7호선 단소 살인마.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약간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괴담화되어 가고 있나?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타자화하지 않고 당사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들의 일상은 어때? 같은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런 것들 중에 오르는 거 뭐가 있어? 봤더니 예쁘다, 행복하다, 좋아하다, 건강하다, 바쁘다. 바쁘다 하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 이런 말 하는데 마치 액티브하지 않았다는 것이 디폴트인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확실히 그렇게 힘들다, 잃다, 부족하다 같은 부정어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서 오. 확실히 약간 액티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분들 어떤 걸로 예쁘다, 행복하다, 바쁘다 같은 키워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취미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여행, 산책, 꽃놀이, 공부, 에너지, 텃밭, 반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익숙한 취미들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세대에선 갓생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반려에 대한 반려는 것도 뭐, 굉장히 네. 커지고 있는 네.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이분들의 취미 혹은 관심사가 단순히 나와 동떨어진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편견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 설문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깨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 1000만 돌파, 전체 세대의 41.8%라는 기사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저도 이거 봤어요, 이 기사. 그랬을 때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청년들이 네. 그렇지만 통계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60세에서 69세가 제일 많았어요. 또 두 번째 편견, 노인 되면 힘든 거 아니야? 불행한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그런 게 있죠.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진짜 흥미로웠던 게 이분들의 소득 그리고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지난 몇 년에 비해서요? 네. 저희가 옛날에 이제 이런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독거 노인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아직도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존재는 하겠지만 자산이 이제 갖고 계시는 60세 이상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물어봤을 때 그냥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나 혹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쓸 거야. 자녀한테 뭔가 물려준다거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살 거고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말 과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청년스러운 생각이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글을 봤는데 제목이 오늘 중소기업의 59세 선생님이 면접 보러 온 썰이에요. 그래서 벌써 재밌는데요. 네. 직원이 20명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자재관리 담당으로 경력직을 뽑았대요. 그런데 미국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임원 출신, 국무총리상 수상 이런 이력 가진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59세 선생님이 지원하심. 저보다 나은데요? 저보다도 왜 지원하셨냐 여쭤봤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계약직이어도 좋다. 능력 없으면 잘라라. 이야. 쿨하게. 이런 네. 지점들이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에 대한 인식이 제 또래랑 또 다른 지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는 아직 막 사회초년생이니까 연봉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 이런 얘기 엄청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뭐 돈은 적당히 벌어도 괜찮은데 그냥 내가 하던 일 계속 해보고 싶다. 이제껏 쌓아온 커리어를 바탕으로 성취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기사에서는 시니어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급여보다 만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세대가 일하고 싶은 마음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같이 일했을 때 새로운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동료지만 또 기업의 평가라는 게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쟁 관계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의 목적이 아닌 대상들과 다양하게 일할 수 있으면 일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그럼 영화 인턴 보셨나요? 아, 봤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70대 노인이 인턴이 됐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미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웰컴 시니어라는 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이 캠페인 중에 한 영상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리뷰하는 건가요? 네, 잠깐의 리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쉬고 있던 제주도에 차에 퇴직하고 내려오셔서 입문하게 됐죠. 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 근데 그분들이 진짜 고학력자의 능력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시니어 결혼 순찰 때 2년차 김찬부입니다. 시니어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에게 시니어 일자리란 이제 처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똑같은 위해서 말 하세요. 진짜. 열심히 처자식이었다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 들어온 팀에 들어와서 지금 들어온 팀에 와서 하는 내 거는 자신한테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서 투자하고 박수 이거 치는 저희 봤던 통계랑 진짜 비슷하네요. 완전 일치하네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순전히 제가 번 돈으로 밥을 사니까 하하. 저도 뿌듯하고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닥터, 오. 장난감을 고치는 사람도 닥터. 이렇게 해서 박사님. 박사님 오.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럼 언제까지 할 죽을 거야? 때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그런 측면에서 일에 나이가 있어서 먹었다고 해서 정년이라든지 뒤로 나이 물러나는 제한 게 이런 거는 아니고 정말 다시 도전할 고민을 수 해야 있는 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있다.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생각을 합니다. 와. 최근에 제가 정의원 선생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저속노화로 유명하시잖아요. 30대가 노인이냐, 60대가 노인이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때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20대가 그냥 쉬고 있다고 하는 거, 65세 이상이 일하면 노인 빈곤에 의한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냥 생애 주기가 전반적으로 길어진 거다. 전혀 문제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대의 문제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해를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힘드니까 배려해 줄게요. 일자리를 줄게요. 이런 관점이 절대 아니고 맞아요. 내가 좋을 수 있는 것을 상상을 하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